네, 자 뭐가? 그가 한때는 젊은이들의 아이돌이었다. 그렇죠. 그가 한때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는 것이 현재 말해지고 있다. 자, 구문전환에서의 핵심은 시제일치라고 했었죠. 자, 앞에 it is said는 현재 시제로 쓰였고요. 그리고 뒷문장은 대절에 과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사이에 시제 차이가 발생하는 혼합 시제 문장이고요. 자, 얘를 만약에 단문으로 전환한다면 대절의 주어인 he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is said를 쓴 다음에 뒤에는 투부정사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시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to have been의 형태가 되겠네요. seem 투부정사를 이 복문과 단문으로 전환할 때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세일이가 해석해 보죠. It is believed. 시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이 현재 믿어지고 있다. 자, 시제가 현재예요. 자, 근데 대절의 시제를 보니까 과거 시제가 나왔죠. 이것도 복문 형태에서는 혼합 시제로 쓰였지만 단문으로 전환할 때는 시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복문과 단문의 전환에서는 투부정사를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 참고 부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기 맨 위에 있는 문장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소율이가 people say.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뭐라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쉽다고 말합니다. 자, 시제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는 뭐 딱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단문과 복문으로 한 문장씩 영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여긴 혜율이가 해석해 볼게요. It is said. 자, 이것이 말해집니다. 자, 가주어 it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진주어 that이 나옵니다. 자, 뭐가? 영어가 배우기 쉽다는 것이 현재 말해지고 있다. 시제 일치되어 있죠. 현재 쉬운 거고 현재 말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문 민철이가 해석해 봅니다. English is said. 영어가 말해지고 있다. 현재 시제고요. 자, 그다음 투부정사니까 앞에 동사의 시제에 종속되겠죠. 자, 뭐라고? 배우기 쉽다고 현재 말해주는 거죠. 현재 배우기 현재 쉬운 거고요. 현재 말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엑서사이즈 1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장을 아래 예시와 같이 문장 전환하세요. 자, 복문과 단문 전환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거니까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제 주의하라고 했죠? 둘 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대절의 주어를 본 문장의 주어로 가져오고 seem 투부정사처럼 여기서는 is believed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네요. 자, 써보시죠. 1번, 2번 해볼게요. 자, 답은 적어드릴 테니까 바로 보고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쓰세요. 무작정 베끼지 말고 보고 채점하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다 쓸 필요는 없이 해당 부분이 완성되면 바로 채점하셔도 됩니다. 다 안 써도 돼요. 뭐가 깨졌나 보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혜율이 책 없니? 책이 없으면 말을 해야지. 거기 잠시만요. 저기 프린터 너 지금 나가게 좀 그런가? 제가 아예 가서 내가 이거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그 프린터 앞에 가면은 이거 딱 이 복사본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져다 줄래? 부탁합니다. 아니요, 저쪽 프린터 앞에 인쇄되어 있는 게 있어. 자, 일단은 다른 친구들 정답 맞춰 볼게요. 자, 1번 문장은요. 자, 네, 맞아요. 자, 대절의 주어를 본 문장에 주절의 주어로 가져왔고요. The festival. 그 다음에 시제가 똑같기 때문에 자, is believed 쓰고 투부정사도 그대로 to come from이 오게 되겠죠. 자, 이건 어렵지 않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도 같은 원리입니다. 대절의 주어를 본 문장의 주어로 가져왔고 자, 동사는 그대로 시제 활용한 다음에 여기가 중요했는데요.
will be held는 미래 시제죠. 근데 투부 정사는 애초에 미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to be held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복문과 단문의 전환, 가주어, 진주어와 이 투부 정사를 이용해서 전환하면 됩니다. 여기다 주시고. 회율이 이거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3번, 4번, 5번은 여러분이 숙제로 해볼게요. 자, 엑서사이즈 2번 문을 닫고 들어가야죠. 자, 엑서사이즈 2-1번입니다. 자, 외국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종종 여겨진다 라고 했는데, 자, 보니까 it과 that이라는 성분이 보여요. it, that 가주어, 진주어고요. 빈도부사 open도 보이네요.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요약문 서술형입니다. 학교 실전에 가까운 문제예요. 자, 풀어볼게요. 일단 어형에 맞게 단어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단어를 우리가 채우기도 해야 됩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한글 자체가 제시가 안 될 거예요. 한글이 없어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 난 거야? 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한글 해석을 참고해서 이 단어를 어형에 맞게 변화시키고 단어도 추가해야 합니다. 자, 정답 공개할게요. 자, 먼저 이것이 종종 여겨진다로 문장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 say를 BPP 형태로 써야 의미도 통하고 구조적으로도 맞겠죠. it is까지 썼고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 다음 빈도부사 open이 와야겠죠. open, sad까지. 앞부분은 다 맞췄을 것 같고요. 자, 뒤가 중요했는데 a country라는 장소, 명사를 꾸며야 하고요. speak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speak 몇 형식 동사라고 했죠? 3형식으로 외우면 안 되는데 1형식 동사예요. 1형식 동사인데 언어를 이야기할 때만 3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peak는 뭐 Korean, English처럼 언어가 나올 땐 3형식이라 수동태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1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speak to를 기본 문형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speak to.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country 다음에 장소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를 사용하고요. in which를 사용하게 된다면 두 칸을 소비하기 때문에 뒷문장에서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언어가 말해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동태를 써야 되고요. where를 쓰고, 그 다음 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니까 where it is spoken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둘 다 맞춘 사람 있을까요? 손? 네. A country 다음에 뭐라고요? Which speaks the language. 구조적으로는 다 맞을 것 같은데 나라가 그 언어를 말하는 걸까요? 그거 될까? 말하는 나라. 그 언어를 말하는 나라. 이상한 것 같은데요? 나라 자체가 그 말을 한다고 보기에는 주술 관계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숫자 13에 관한 많은 미신이 존재한다. There are very many superstitions about the number 13. 여기까지는 앞에 문장이고요. 자, 고대 힌두교인들은 13명의 사람이 함께 앉을 때 이는 불행하다 첫 번째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라고 했습니다. 한글 해석 보자마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떠오르네요. 대절, 주어가 기니까요. 자, 그러면 it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동태를 이용해서 앞부분을 완성해야겠죠. it is. 자, 자, 일단 써보십시오. that이 들어가야만 할 것 같네요.
하늘 보니까. 자, 10초 뒤에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이것이 종종 여겨지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BPP의 어감입니다. 수동태 어감이라서 it is said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that을 쓸 자리가 있으니까요. that을 사용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 the ancient Hindus는 고대 힌두교인들인데 민족이나 종족을 나타내는 단어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집합명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 were를 사용했고요. were the first,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수식인데요. 여기서 to have believed라는 완료 형태를 쓰지 않은 이유는 앞의 시제와 뒤의 시제가 같을 때는 그냥 원래 투부정사 형태를 씁니다. 최초였던 것과 믿었던 것이 동시의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완료 형태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were the first to believe로 쓰시면 되겠네요. to believed? to believe? who believed.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who believed를 쓰셨어도 정답으로 인정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3번은 여러분이 숙제로 해보시고요. 다음 exercise 3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2번에 뭐라고요? 채점을 해달라고요? 아니, 채점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채점된 것을 보여달라? 뭐라고 그래? 잘 안 들려가지고. 내가 문제인 거. 자, 뭐 잘 안 들렸어요. 제가 채점을 못 해가지고 답을 한 번만 다시 보여. 아, 그렇군. 네, 여기 있습니다. It is said that were the first to believe. 됐어요. 됐죠? 네. 자, 3번은 여러분 숙제로 해보시고요. 자, exercise 3입니다. 자, 요양문 빈칸 서술형이네요. 자, 여러분 서술형, 학교 서술형에 직결되는 요양입니다. 지문이 제시되고요. 이 지문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요양문을 만드신 다음 빈칸을 뚫어 놓습니다. 평균적으로 3개에서 5개 정도 빈칸이 뚫려 있어요. 자, 본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한 문장을 요약하려고 하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자, 이건 지문 내용 몰라도 사실 풀 수는 있는 문제라서 한번 바로 시도는 해볼게요. 자, it is thought. 자, 여기 해석해 보겠습니다. 민지가 해보죠. 자, it is thought. 이것이 자, 생각되고 있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절에는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구로 출발하니까 부사구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서 날려주셔야 전체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호 표시를 습관화하세요. 자, 이것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regardless of가 무슨 뜻이니? 아니에요. 뭐뭐와 상관없이죠. 자, 뭐뭐와 상관없이니까 the kinds of discipline. 부모의 discipline 무슨 뜻? 규율, 훈육 또는 훈련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부모님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훈육으로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모에 의한 훈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것은 이것이다. 못 풀겠네요. 지문을 보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채아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is it better. 의문문입니다. 자, 이게 더 나을까요? 의문문은요,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고 했죠. 빠르게 읽고 넘겨야 돼요. 대답이 중요하니까요. 자, 이게 더 나을까요? 누구에게? 아이들의 발달에 더 나을까요? 자, 만약 뭐라면? 부모님이 엄격하다면 요구와 훈육에서 부모님이 엄격한 게 나을까요? 자, 아니면 will a child have better? 이것도 의문문이죠. 아이들이 더 나을까요? have better psychological, 더 나은 심리학적인 적응을 갖게 될까요? 만약 부모가
친화적이라면, 그리고 덜 권위적이라면 그들의 행동에서. 자, 일단 A가 나을까요? B가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빠르게. 여기는 예나가 해보죠. 세 줄짜리입니다. 부모가 엄격해야 좋을까, 안 엄격해야 좋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는 서희가 해석해보죠. It is known. 자, 이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리하가 계속 새로운 조동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효과들, 이 두 가지 영향들 모두 부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엄격해도 나쁘고요. 너무 친화적이어도 나쁘대요. 자, if 앞에 소가로 끝에도 부사절입니다. 만약 뭐라면 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다죠. 만약 가정 환경이 차갑거나 적대적이라면 아무리 친화적이어도 나쁘고 아무리 엄격해도 나쁘대요.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가정 환경이죠. 가정 환경이 차가우면 엄격한 것도 나쁘고 친화적인 것도 나쁘다고 했으니까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이 결정되는 거고요. 가정 환경이 좋으면 엄격해도 상관이 없고 친화적이도 상관이 없고요. 가정 환경이 나쁘면 엄격해도 나쁘고 친화적이도 나쁜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 환경이죠. 그럼 빈칸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들어가겠죠. 자,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가정 환경이란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까? 앞 단어는 environment가 될 거고요. 뒤에는요, 훈육? 가정 환경이었으니까 family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의 실제 서술형 형태입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주제문 또는 키워드를 빈칸 요약문에 채워 넣는데, 자, 어려운 문제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단어를 바로 찾아서 쓰는 형태가 아니라 어형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environment라는 명사가 지문에 제시되었지만 요약문 빈칸을 만들 때는 형용사 형태를 넣어야 한다든가, 이렇게 품사 변화를 할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자, 품사 변화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구문 전환이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와 다를 게 없네요. 넘어가시고요. 숙제로 합니다. 자, 1번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해볼게요. 이건 다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괄호 B 안에 기역, 니은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자, 관계대명사로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은 뭐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요즘아 관계대명사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어떻게 연결하죠? 첫 번째, 그렇죠. 사람을 꾸밀 때는 who를 이용, 그건 이제 관계대명사 종류이고, 어떻게 관계대명사 문장을 영작할 수 있죠?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선행사를 찾는 건데, 중복되는 명사를 찾는 거예요. 앞과 뒤에서 연결점이 있겠죠. 중복되는 명사 두 개를 찾습니다. 뭐와 뭐가 연결될 수 있나요? 라켓과 it이 연결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뒷문장에서 중복되는 성분인 it을 지우고요. 세 번째 단계는 사물이면 which나 that을, 사람이면 who를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라켓과 it이 중복됐고요. it을 지운 다음 which로 연결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뭐 중학교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벌써 틀이고요. 자, 영영사전 문제는 수택고에서만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유형입니다. 저는 영영사전 문제는 사실 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의 뜻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굳이 대비까지 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죠. 자, 버서틀 무슨 뜻이니? 아까 알려드렸는데 다용도의, 다재다능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단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무슨 답이 정답일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3번이 되겠죠. Having or capable of many uses. 많은 용도를 갖고 있거나 많은 용도를 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입니다. 이제 지문이 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A번에 우리말을 아래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자, 조건 영작이고요. 조건 먼저 잘 보시면 어형 변화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 단어도 존재하고요. 저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트와 똑같은 유형이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라서 많은 단순한 문제들로 만들고, 그리고 라고 두 개의 문장을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네요. 그것을 하나씩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자, it으로 시작합니다.
힌트는 tempting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tempt라는 단어를 소모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형용사로 만들어서 it is tempting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it is tempting. 그리고 단어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꼬을 필요 없어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소비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는 예, 빨리 갔다 오세요. 다 푼 친구들만 화면을 보고 채점합니다. 글씨 봐, 글씨. 자, 10초 뒤에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야? 잘 안 보이네. 옆에 끼워줄래? 아린 일어나세요.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자, it is tempting이고요. 자, tempt라는 동사를 형용사 보어로 만들기 위해서 ing 혹은 pp 또는 투부정사 아니면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ing가 제일 적절한 형태가 되겠네요. it is tempting. 이것이 유혹적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다음 me to 가주어진 주어를 활용하라고 했고요. 중간에 병렬로 and로 연결하라고 한 조건이 있으니까 to chop it up. 자, chop up은 잘게 쪼개다 라는 뜻인데 이어동사, 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반드시 자, 부사와 동사 사이에 위치해야 돼요. chop it up, chop it up. 그리고 두 번째 동사도 knock them off. 목적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knock off 중간에 them이라는 목적어 대명사가 들어가겠죠. one by one을 마지막에 붙이면 되겠네요. 자, 맞춘 사람 손 다 틀렸어요? 진짜로? 이거 어디 틀렸어요? 네, 어디 틀렸니? 인투를 안 썼어요. 현서도 인수를 안 썼니? 그렇죠. 그건 가능하겠네요. 여기서는 찹비랍에서 이시 목적어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완성됩니다. 명사가 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명사를 추가적으로 갖고 싶다면 전치사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정도가 아마 1학년 1학기 때 대부분 학교의 서술형 수준일 거예요. 자,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할 건데요.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자, C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명사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의문사가 들어가 있죠. 의문사를 명사 덩어리로 만드는 방법은 의, 주, 동이죠.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how를 일단 쓰고요. 그렇죠. complicate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야 하는데 의미상 가장 적절한 형태는 그죠. complicated라는 pp형입니다. 얼마나 복잡한가. 자, 의문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주어죠. it. 그 다음에 is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의주동입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았죠? 3번입니다. 어법 서술형이고요. 자, 이건 딱 369 스타일이네요. 밑줄도 369 스타일이 아니에요. 동하고 스타일이네요. 369는 밑줄이 없는 건 똑같지만 개수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틀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줄이 없어서 좀 어려울 거예요. 다른 학교는 최소한 밑줄은 줍니다. 풀어보시죠. 진짜 틀린 거 몇 개 있는지 얘기 안 하면은 진짜 어려워져요. 여기서는 하나가 틀렸습니다.
옆 앞에서 선생님이 계속 떠들면서 방해를 할 거니까 실전처럼 계속 말을 걸어 볼게요. 왜? 왜 이게? 왜? 시간이 없어요. 자, 얘들아 30초 남았습니다. 막 앞에서 막 기침하고 사비연필로 쓱싹거리고 난리가 났죠. 자, 10초 남았어요. 벌써 풀었습니까? 오, 잘 찾았나 보네요. 자, 시간이 끝났어요.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놀랍게도 이 세 줄로 나와 있는 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첨삭하는 거 보니까 첨삭받을 때 직독직해를 하는 걸 보니까 번역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번역. 직독직해가 아니라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여기에다 여기에다 여기다 이러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선이 절대 언어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부터 청크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석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는 서유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해 보세요. 기호 표시와 의미 단위 표시를 안 하셨다면 해석이 힘들어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전체 우주가 원자로 만들어졌다는 믿음 또는 근본적인 입자의 몇몇 종류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단지 제 종류 이러한 입자들 난리가 났죠? 네, 갑자기 해부 가지다 막 나오고요. 헷갈리죠?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이게 한 고등학교 2학년 후반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고3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고요. 자, 의미 단위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색깔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문장인지. 자, 먼저 주어는 빌리프입니다. 처음 나온 명사는 주어가 돼요. 빌리프라는 명사는 동격의 대를 흔하게 수반하니까요. 아마 동격의 대시 될 거고 여기까지가 동격의 대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격의 대시 병렬로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 단위고요. 두 번째 의미 단위도 동격의 대시 병렬입니다. 구조 이해했죠? 그 다음에 본 동사가 나오는 거죠. have, proved가 본 동사입니다. 동사가 뒤에 가 있죠? 한참 뒤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어가 나오는 거고요. 자, prove라는 동사가 어떤 문형을 취하는 동사죠? 어떤 문형을 가집니까? 지수가 말해볼까요? prove? 기본 동사 중에 하나죠? prove? 형용사. 좋습니다. 또는 prove 투부정사도 많이 쓰이고요. 자, 뭐뭐임이 증명되다, 뭐뭐임이 드러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 proved라는 동사 다음에 보어로 형용사가 fruitful이 온 거죠. 성과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는 문주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믿음 첫 번째 동격이고요. 동격 1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동격이죠. 동격 2 이렇게 봅니다. 어떤 믿음이니? 모든 우주가 전 세계가 전 우주가 be made of of가 하나의 동사구죠.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이에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믿음 또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또는 어떠한 종류의 근본적인 입자로 구성된다는 믿음은 그리고 또 한 번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떤 믿음? 모든 것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런 입자의 재배치다라는 믿음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병렬이 나오면요. A and B라는 구조로 병렬이 제시되면 둘 중 하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앞에 나오는 거 혹은 뒤에 둘 중 하나만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모의고사의 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앞에 쉬운 거 제시하면 뒤에는 어려운 말들을 해요. 둘 중 하나는 버릴 수도 있어야 돼, 과감하게. 왜냐면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어만 해서 세 줄인데요. 간단하게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자, 현서가 해볼게요. 무슨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기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자연의 질서 그렇죠. 예, 맞는 말이죠.
온 세계가 전 우주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그렇죠? 그 믿음은 have proved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외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패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자, 민찬아, 온 세계가 전 우주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전 세계는, 전 우주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를 의미하는 거죠. 성과가 있다라는 건 옳다란 뜻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문장 4개 붙여놓으면 수능이 되는 겁니다. 영어는 정말 구조를 분석하거나 문법을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자, 틀린 표현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의미 단위를 끊어놓고 보니까 바로 보이죠.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have를 has로 바꿔야 정답이 되겠네요. 수일치 문제였죠. 더 belief와 have 사이에 수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has로 바꿔야 정답이에요. 어법 문제도요. 자, 수능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지만 뻔합니다. 1, 2, 3, 4, 5번 보기가 있으면 수일치 문제는 무조건 하나는 나와요. 주어 찾고 동사 찾으시면 됩니다. 주어 뒤에 수식어가 길게 붙어 있으면 뒤에 나온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지는 경우가 많죠. 내신에서는 3, 4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기호 표시를 하시든 색깔 표시를 하시든 무조건 이런 구조를 분석해 놔야 정확한 해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법도 맞출 수 문법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4번. 위 본문의 마지막 내용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쓰세요. 자, 좋은 문제네요. 자, 위 내용에 이어서 이어질 문장을 우리가 직접 사고를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자, 사고를 통해 알아내야 됩니다.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어, 어휘 지식도 필요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문의 내용은 다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해석 안 해드렸네요. 뒤에 부분만 해석해보죠. 자,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지문의 내용 뒷부분만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긴 해석 안 하면 못 풀어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지문의 뒷부분부터 한번 볼 건데요. 더 빌리프부터 fruitful까지는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 문장 원용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once부터, 자, 컴마를 찾아야 되는데 컴마가 없어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you 앞에 a terms에서 소가루를 닫아주고 부사절부터 해석해 봅시다. once,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죠. 일단 집중하면 그렇죠. 일단 당신이 포커스, 집중을 내리는 거죠. 아래쪽으로 집중해 본다면 어디까지? 개별적인 입자 수준까지. 자, 집중을 해본다면, 아래로 집중을 해본다면, 자, 그 다음 주절이 나와야겠죠. You can work out. 당신은 적용하다, 뭐 연습하다, 운동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력하다. 당신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법칙과 원리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어떤 법칙들입니까? 그것을 지배하는 모든 법칙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까지 여기는 아린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You can figure out. 당신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죠. 자,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일단 당신이 개별적인 입사 수준까지 관심을, 초점을 내려본다면 당신은 모든 원칙과 법칙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당신은 상세하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라고 했습니다. 원자 세계를 알아내게 되면, 원자 세계의 원리를 알아내게 되면 모든 법칙들을 다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뒷부분을 예상해서 써볼게요. 자, it's then tempting. 여기는 혜율이가 해석해 볼게요. It's then tempting. 이것이, 빨리 말하세요. 이것은 유혹적이다. 이것은 하고 싶어진다 라는 뜻이죠. 자, 뭐가? 믿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믿고 싶어집니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절은 새로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대절 안에 if 문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뭐뭐라면 뭐뭐 하고 싶어진다가 되겠죠. 자, 만약 당신이 개별적인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개별적인 뭐를?
이제 원자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A로 시작하는 본문의 단어 일텀스죠. 그렇죠? 원자를 이해한다면. 자, 그리고 그 방식,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빈칸에 세 단어가 남았는데요. 이거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했거든요. 풀어보세요. 답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세 칸으로 쓰는 게 핵심입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저는 한 4개를 찾았거든요. 4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예, 본문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하죠. 과학 상식이 있는 친구라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입자의 운동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잖아요. 불확정성의 원리. 그죠? 입자의 속도를 측정하면 위치를 알 수 없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속도를 측정할 수 없고, 이 거시 세계에서의 물리 법칙이 무시되잖아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말이고요. 상상이에요, 상상. 가정입니다. 입자 세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입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자, 다 풀었나요? 자, 이런 문제가 실제 서술형에 나옵니다. 본문에 있는 단어로 요약문의 빈칸을 채워야 되고요. 단순히 여기서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쉬운 유형이었지만 실제로는 어형 변화 조건까지 추가가 됩니다. 품사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답 어떤 거 적었니? 지수가 말해보죠. Small bite pieces. 자, small bite piece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까? 어디 있어요? 요거 small bite-sized pieces 이게 무슨 뜻이야? 작은 한입 크기의 조각들이란 뜻이에요. 자, 일단 요약문의 빈칸을 보시면요. 원자를 개별적인 원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원자들의 운동 법칙을 알고 원자들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으면 전 세계를, 전 우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작은 조각들을 이해한다는 건 완전 반대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전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가 돼서 모범 정답은 뭐가 될까요? 혹시 어떤 단어 썼니 여러분들? 그죠? The entire universe가 모범 정답이긴 한데요. 어디 있죠? 어디 나왔었지? 여기 있다. The entire universe. 이 단어를 쓰는 게 모범 정답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대안들이 되게 많아요. 이 지문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찾았던 거는 잠깐만요. World about us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의미상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the whole thing.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도 괜찮겠죠. 제일 모범 정답 the entire universe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all the laws. 이런 것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Everything that happens. 그렇죠. 이거죠. 맞아요. Everything that happens.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게 나머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4가지의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은 정답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맞고 구조가 맞고 문법만 맞는다면 다 정답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이런 문제가 연습하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5번 유닛입니다. 자, 계속 나오는 구문에 하나 있죠. Not so much ASB. 이건 이미 우리 민트에서도 봤고 퍼플에서도 봤고 족보에서도 봤었죠. 이제는 외울 때도 됐지. Not so much ASB 무슨 뜻이니? A 라기보다는 B란 뜻입니다. 자, 나머지도 단어들 쭉 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외워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영작 해볼 건데요. 이때 강조 구문 단원이거든요. 이때 강조 구문은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굉장히 쉽죠. it과 that 사이에다가 강조 어구를 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시제입니다. 시제 주의하셔야 돼요. 자, 빠르게 써봅니다. 삼 3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원형 일어나고 다 쓴 친구들은 화면 보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30초) 더 드릴게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때 강조 구문 어렵지 않을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서술형으로 연습해 봤을 텐데, 자, it과 that 사이에 강조 어구를 넣고요.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구문 전환이기 때문에 자, 시제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 과거 시제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was를 사용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would like to가 무슨 뜻이죠? 뭐뭐 하고 싶어 하다라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it is로 쓰셔야 돼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진 숙제가 되겠고요. exercise 2번 보게요. 네. 네, 자, 그렇고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이때 가주어 진주어랑 이때 강조 구문이랑 구별하는 방법 알까요, 여러분들? 이때 가주어 진주어, 이때 강조 구문. 생긴 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it과 that이니까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배터리 완전 인정해야 되고 의미상으로도 그리고 강조는 뭐 하나 빠져 있어요. 그렇죠. 정확한 설명인데 이때 강조 구문은 대절 안에서 강조하는 성분이 빠져서 it과 that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절 다음이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사가 강조된다면 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와 이때 강조 구문은 구조적으로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어에 부사구가 올 수는 없죠. 근데 구조로 봤을 때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어로 쓰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만 보고는 사실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죠. 이건 해석까지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구조만 보고 가주어 진주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반드시 해석까지 덧붙여 봐야 돼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자, 여기는 제시된 단어만을 활용하는 배열 영작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면 it is, 과거면 it was라고 힌트까지 부여했네요. 이때 강조 구문을 쓰라고 했고요. 자,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어구를 넣습니다. 1번과 3번 해볼게요.
원영이 일어나고. 윤혁이 일어나고. 아 미안합니다. 자는 줄 알았습니다. 자 1번이랑 3번입니다. 자 1번 3번 다 푼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채점을 해볼게요. 걸렸군. 아까 전에 2시 반쯤에 메가커피 앞에 지나가셨잖아요. 메가커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에바동 카이스. 아 그쪽에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를 거기에서 쌤을. 네. 근데 제가 음파는 거 뭐 했다고? 옴파루. 나중에 거기서 뭐 먹었어? 옛날 짜장 말고.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아니 안 봤어.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997년과 그리고 1600년대라는 시간 부사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 명사 형태로 it과 that 사이에다가 자 어구를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영작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두 개 모두 뒷문장이 완전하게 맞죠?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무조건 가주어 진조로 판단하면 좀 위험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엑서사이즈 3이고요. 여기는 잠시 쉬는 시간을 부여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입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자 이번 문제 요약문에 빈칸이 뚫려 있죠.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 건데 풀어보기에 앞서서 지문을 해석해야지 풀 수 있으니까 지문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uman beings 여기 민지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이구 네. 건강 챙기십시오. 찍지 마. 네, 인간은 수다를 떠는 생명체이고 그리고 항상 have been 그래 왔었습니다. 문장 끝났죠? So far as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뜻이니? 뭐뭐 하는 한 as long as로 바꿔쓸 수 있겠죠? So far as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알 수 있는 한 그래 왔다.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여기는 채윤이가 무슨 의미 자,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잠시만요. 어우, 왜 그래? 네, 빨리 하세요. 반응이 너무 웃겼어. 네, 빨리 하세요, 빨리. 문주가 대신하겠대요. 자, 문주가 해봅니다. 네? 첫 번째 문장 해석 다 했는데요. 패러프레이즈 간단하게 너만의 언어로 다시 한번 문장을 바꿔서 재진술해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서희가 대신해주면 서희가 대신하겠대요. 내문 찔르고 있어. 하지 말라고 이러고 있어.
자,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휴먼 베이스. 인간은 수다를 떨고, 수다를 떠는 동물이고, 그리고 항상 그래왔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패러프레이즈 해봅니다. 뭐라고? 나 뭐? 인간은 예전부터 계속 수다를 떠는. 그렇죠. 인간은 계속 수다를 떨어왔다. 이고요.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해석해볼게요. 여기 문주거 해봅니다. 쌤 저거 인류학 인류학? 짱? 어디를 하고, 두 번째 문장 해보세요. 두 번째 두 번째 문장. 문 Our 이게 뭔지 urge. 아나? 여기요. 네? Our 이거요. urge. 아 가로 쳐져 있어서 몰랐어. 우리의 되게 우아하게 우리의 열시가 뭐지? 자, 이거 책 펴고. 우리의 소통하는 충동은, 소통하는 그런 본능은 서로 소통하는 본능. 자, 이때 talkative라는 형용사가 communicate라는 동사로 대용어로 사용돼서 등장했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반드시 연결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대용어가 등장해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 소통하는 능력은, 충동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성장하는 능력, 점점 발달하는 능력들이. 자, 이 주어를 쉽게 요약해 볼게요. 소율이가 한 단어로 요약해 봅니다. Our urge부터 to do so까지를 한 단어로 만들어 보세요. 한국어도 좋고 영어로도 좋습니다. 수다 떠는 것이죠. 그치? 수다 떠는 것은, 자, 소율이가 계속 해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the chief factor였습니다. 주된 요소였습니다. 문장 끝났고요. 그 다음 부사구들이 이어지겠죠. 어디서? 발달해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우리를 다르게 그렇죠. 다른 동물들과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발달에 있어서의 주된 요소였다. 두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이거 현서가 해볼게요.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네, 해보세요. 발달의 주요 원인이다. 동물과 사실 동물은 소통을 못한다는 거죠. 인간만이 소통할 수 있고 인간만이 수다를 떤다는 거죠. 그죠? 쌤이 어딘지 몰라요. 어디지 모르겠다고요. 네,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인간은 항상 수다를 떨어왔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문장을 요약하면 동물은 못하고 인간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 윤혁이가 해볼까요? Leading anthropologist. 안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람을 뜻합니다. 안드로이드. 주된 인류학자들은 지금, 자, of the opinion이라는 표현, of the opinion이 나왔는데요. 자, of the opinion, of 더하기 추상명사는 뭐가 된다고 했지? 형용사가 되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뭐뭐의 의견인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of the opinion. 알겠죠? 그럼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윤혁이가 Leading anthropologist. 어딘지 모르지? 아린이가 해볼게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어딘지 모르는구나. 여진이가 해볼게요. 이끄는 능력. 주된 뜻입니다. 주된 인류학자들이 지금 의견입니다 라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of 더하기 명사는 형용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동격의 대시 나오겠죠? 어떤 의견이니? 능력성이라는 건 네. 능력이다. 능력한. 자, 이때 not so much A, S, B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빈칸은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뒤에 빈칸에 뭐 들어? 빈칸이에요, 저거? 그럼 뭐겠어요, 이게? 그냥 아니 비어간. 아, 하이픈인 줄 알았니? 네. 예, 그런 거 치고는 언더바니까 빈칸으로 보는 게 맞겠죠? as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건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not so much A, S, B 구문이니까요. 자, 그러면 주된 인류학자들이라고 했는데 주된 인류학자들, 전문가들이죠. 교수님들이고 박사님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참이에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더 멍청한데. 안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 소수라 할지라도 거짓일 수가 없어요. 소수라 할지라도. 알겠습니까? 요거는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주된 인류학자들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어떤 이것은 공격성이라기보다는 뭐였다?
협동 능력이었다.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죠.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요. They gave. 초기 형태의 인간에게 다른 유인원 집단보다 더 우월함을 부여했던 것이. 해석되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요약해 보겠습니다. 민찬이가 해보자. 동물보다 인간이 우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다 떠는 혹은 소통하는 능력 때문인 것이죠. 대체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리고 cooperation 협동은 소통을 수반한다 라고 마지막 문장에 나왔네요. 자, 글 전체의 주제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혜율이가 만들어 볼게요. 키워드 다 등장해야 돼요. 빼먹지 말고. 혜율이가 만들어 봅니다. 주제문이 뭘까요? 첫 번째, 인간이란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다나 소통이란 단어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다나 혹은 소통. 만들어 보세요. 10초 남았어요. 5초 남았어요. 틀렸습니다. 자, 소율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빈칸. 빈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먼저 주제문을 만들 겁니다. 빈칸 풀기 앞서서. 인간이 수다하는 그 능력 덕분에 능력 덕분에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 우월하다이죠. 잘 만들었고요. 자, 주제문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mong the ape family 유인원 집단 사이에서 초창기 인류들은 더 우월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뭐 때문에 그들의 이런 능력인데요. 투부정사 자리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갈 자리예요. 본문에서 찾았으라는 조건이 만약에 부여됐고 어형 변화 가능이라는 조건이 덧붙여진다면 어떤 단어를 넣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쓸까요? 영어로 communicate라는 동사 원형을 써도 좋고요. 또는 talk라는 동사를 써도 좋겠죠. 본문의 단어를 활용하라는 조건이 있다면 어형을 변화해서 talk나 communicate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다른 대안은 있을까요? 알고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예. 그 모모를 동반하다죠. 모모를 동반하다. S가 O를 동반한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해요? A가 B를 수반한다, 동반한다라고 했으면 이 기준은 저희가 판단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지문을 근거로 해야죠. 코오퍼레이션이 커뮤니케이션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A가 B를 동반하면 B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A가 중요하다고. 중요도를 따질 수 있을까요? A를 하면 무조건 B가 따라오는 거니까 전후 관계로 따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A를 하면 B가 따라온다. 그러면 협력을 하면 소통이 뒤따른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죠. cooperate를 써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cooperate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지문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 다 수다 떠는 능력에 초점을 맞췄어요. 말을 하고 소통을 하는 능력 덕분에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협력을 하니까 소통도 동반됐다라고 갑자기 전후 관계가 뒤집혔죠.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소통을 중심 단어로 받고 뒤에서는 전후 관계를 바꿔서 협력을 하니까 소통이 뒤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복수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원문의 정답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앞에 cooperate를 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communication을 썼습니다. 자, 보면 accompany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뭐뭐를 동반하다, 뭐뭐를 수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인테일의 목적으로 communication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communication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talk랑 communicate를 앞에 쓴다고 해도 의미상 의미상 맞고 구조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뭐가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뒤에 명사 형태를 쓰는 거죠. accompany 다음에 명사를 반드시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다를 떠니까 협력을 하다라고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수다를 같이 모여서 떨다 보니 협력이 발생했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추론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번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으로 바꿔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숙제로 해주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아까 맞췄었네요. 자, 엑서사이즈 4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구문 전환 문제입니다. only when으로 시작하는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쓰라고 했어요. 자, only when은 부정부사 only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only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은 뒷문장의 도치를 일으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문장은 only when their natural enemies such as wolves up 다음에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반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두 동사가 대신 도치될 거예요. 그리고 두 동사가 시제와 태를 다 갖고 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only when 쓰고 나서 show up까지 쓴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될까요? do를 써야겠죠. 현재 시제이면서 복수이니까요. do 그 다음에 주어 dear 그 다음에 get frightened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건 뭐 너무 쉽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자, 아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자, 이건 짧으니까 여러분 직접 해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까지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릴게요. 실전처럼. 이거의 3배 길이를 3분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1분 드리겠습니다. 50초 남았어요? 예. 4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고요. 이거 틀리면 2등급. 자, 20초 뒤에 거둘 겁니다. OMR. 틀릴 거야? 그래요. 인생은 성적이 다가 아니죠. 근데 이거 하이픈이 뭐라고 했어요? 하이픈을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의미가 그냥 동격인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부연 설명일 수도 있고 동격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럼 맥락을 봐야 알 수 있어요. 하이픈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거는 좀 길잖아요. 대쉬라고 합니다. 대쉬. 일어나세요. 자지 말고. 자, 다 풀었죠, 여러분들? 자, 정답을 같이 풀어보고 맞춰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얘다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Dear are beautiful but not very smart. 한 번에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짧아서. Dear. 어딘지 모르니까. Dear. 1번 문제입니다. Exercise 4의 1번. 왜 안 하는 거야? 자, 여기는 그럼 여진이가 대신 해보겠습니다. Dear are beautiful. 사슴은 아름답지만 똑똑하진 않아요. 자, 사슴 멍청하다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사슴 멍청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인데요. 여기는 민지가 해보죠. 자, 이때 feed on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동사 살다 혹은 뭐 먹다 이런 동사 다음에 on이 나오면 생계 수단을 의미하거든요. 이 문장 해석해 볼래요? My father. 잠깐만요. 자, 이 문장 민지 해석해 봅니다. My father lives on. 이거 화면 봐야 돼요. 뭐뭐를 먹고 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관광업을 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뭐를 먹고 살다 할 때 전치사 on을 사용합니다. 이선 feed on이 쓰였고요. 해석해 봅니다. 그들은 주로 나무에 봉오리나 새싹을 먹고 살고요. twigs, 잔가지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자, 이게 멍청한 특성인가요? 초식하면은 멍청한 거예요? 아니죠. 함정 문장입니다.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멍청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겠죠. 하지만 종종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머무릅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음식이 나오죠. 그죠? 음식이 남아있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머무르는 이게 멍청한 특성이 되겠네요. 자, 이 두 문장 합쳐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문주가 요약해 보시죠. 사슴은 멍청해요. 왜? 먹이가 음식이 없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 곳에서만 살기 때문에 멍청한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Deer get frightened. 여긴 현서가 해석해 봅니다. 사슴은 그죠? 겁을 먹어요. 그리고 그렇죠. 자, 아까 전에 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동을 하네요. 조건이 달려있죠. 오직 언제만 이동합니까? Nature enemy니까 천적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들의 천적이 늑대 같은 천적이 show up 나타날 때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되게 멍청하죠. 왜?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와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동한대요. 목숨을 위협하는 애를 마주칠 때까지 목숨이 뭐라고 해야 돼? 다시 한 곳에서 살면 어차피 죽어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천적이 나타나야만 그제서야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There 그곳에서 여기는 채아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re may find 그곳에서 그들은 음식을 찾고 생존하게 되죠. 자, 그럼 사슴이 멍청한 이유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사슴이 멍청한 이유. 자, 왜 멍청한지 뒤에 이유까지 한번 말해 볼게요. 윤혁이가 사슴은 왜 멍청한 거니? 사슴은 멍청하다. 이유는 천적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먹이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멍청한 거죠. 자, 주제를 완벽하게 파악했고요. 자, 이 글의 주제문을 바탕으로 요약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빈칸 채워볼게요. 너무 쉽죠? 먼저 품사 제대로 넣어야 됩니다.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 파악하셔야 되고요. 키워드까지 파악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자,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 넣어야 합니다. 어형 변화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어형 변화 조건이 없으니까 그대로 써야 됩니다. 두 단어고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주제문에 키워드를 떠올리면 쉽게 넣을 수 있겠죠. 정답은 뭐입니까, 여러분들? Natural enemy 있습니다. enemy라고 단수 형태 쓰면 틀리겠죠?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관사 어나 더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복수 형태로 쓴다면 무관사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잘했고요. 자, 다음입니다. 2번 문제고요. 자, 아래 박스안의 공식을 참고해서 밑줄 친 A 문장을 노월로 시작하는 도치문으로 바꾸시오라고 했네요. 노월은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뒷문장 도치를 일으킬 수 있죠. 자, 여러분 A번 문장을 보시면요. not이 들어가 있고요. either이 들어가 있어요. either이 무슨 뜻이니? either 둘 중 하나 아니에요. either 무슨 뜻이야? 부정문에서의 either는 to와 같은 뜻입니다. 역시란 뜻이에요. 역시. 부정문에서 역시를 to가 아닌 either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not과 either과 and가 합쳐져서 noer의 기능을 할 수 있죠. 또한 뭐뭐가 아니다. 역시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not either를 equal noer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noer로 시작하니까 뒷문장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날 겁니다. 적어보시죠. 구문 전환이에요.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노월은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뒷문장 도치를 일으키는데 여기서는 동사가 have pp였어요. have pp에서 have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도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ave his contributions been 이라고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have pp에서 have는 바로 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고요. 자, 문맥을 고려해서 패러프레이즈 문제네요. 자, B의 문장과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쓰세요. 자,
자, 먼저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영이가 해석해 보죠. 자, it would be misleading. 여기서 문장 끝났죠? 이것은 아마 잘못 읽을 것이다. 그죠? 이것은 오도하다 혹은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를 잘못 이끕니다. 자, 무엇이? 자, 이때 제한하다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suggest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한하다. 이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뭐가 있죠? 암시하다 또는 넌지시 말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암시하다가 약간 좀 콩글리시적인 해석이라서 그냥 넌지시 말을 꺼내다 정도로 말하다로 해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은 오도합니다 혹은 호도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니? 피아제가 oblivious 무슨 뜻입니까? 눈이 먼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한계, 그 제한에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정말 오도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빈칸에는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순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뺄게요. 아예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예 유형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빼주시고요. 6강입니다. 자, 마지막 강이고요. 자, 민트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죠? not until 구문이 나왔는데요. not until은 어떤 단어로 바꿔서 해석하면 좋다고 했었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not until after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not until 구문 자체가 it, that 강조 구문과 함께 많이 쓰여요. 그래서 it, not until that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게 영작할 수 있을 겁니다. not until은 after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고 it, that 강조 구문과 함께 쓰인다. 자, 단어도 좀 보면서 갈게요. 자, interfere with 일형식 동사고요.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to a large extent 큰 정도로 라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뭐 볼 게 없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보시고요. not A until B가 나왔습니다. not A 법비 아니에요. not과 until을 합쳐서 뭐로 바꾼다고요? after로 바꿉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after로 바뀌는 겁니다. not과 until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문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민찬이가 해석해 보죠. I did not realize. 그 다음에 until도 나왔습니다. not until 구문이네요. 해석해 보죠. 아니에요. not과 until이 합쳐져서 after가 되기 때문에 앞문장은 긍정문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깨달았다가 되겠죠. 자, 무엇을? 내 지갑이 도난 당했음을 깨달은 거죠. 뭐한 뒤에서야? 그죠? 기차에서 내린 뒤에서야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not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뒤에 not, until을 붙여서 한 번에 after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not until 다음에 train까지 여기까지 앞뒤 소가로 쳐주시고요. 부정부사절이 앞에 가 있어요. 자, 부정부사가 앞에 문두에 나오면 뒷문장 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did I realize라고 도치가 일어나 있네요. 일반 동사기 때문에 두 동사가 대신 도치되었고요. 시제와 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겠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혜율이가 해석해 보죠. not until을 after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기차에서 내린 뒤에서야 내가 깨달았다가 되겠죠. 이렇게 not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도치를 시키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때 강조 구문과도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not until을 after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번과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not과 until을 합쳐서 not until로 바꾸시면 되고요. 구문 전환에서의 핵심은 시제 일치라고 했습니다. 시제 주의해서 바꿔보세요. (1번) (2번만) 하세요.
자, 좀 복잡하죠?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뒤에 점검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it was not until이 먼저 나왔고요. 이때 강조 구문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not until이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시제 주의에서 여기 learned로 바뀌는 게 핵심이었네요. 앞에선 didn't learn이었지만 자, did가 사라지게 되면서 시제를 과거로 일치시켰었어야 해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I didn't realize that I had left my umbrella in the bus until I got off the bus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맞췄죠? 자, 3, 4, 5번은 여러분이 숙제로 해주시고요. 자, 1번입니다. 자, exercise 2번에 1번. not until 구문인데요. is로 시작했고요. not until after가 중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not until 절을 쓴 다음에 대절까지 나오면 되겠네요. 자, 1번만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자, 10초 뒤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문주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not until이 나왔고요. after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덩어리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시죠. It was not until I got home이니까 내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렇죠.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다음 뭐뭐 했다가 나오겠죠. that 나는 내가 내 펜을 잃어버린 거야. 그렇죠. 내가 내 펜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네요. 펜을 잃어버린 동작이 found보다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뒤가 될 과거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넘어갈게요. 나머지 숙제고요. exercise 3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현서가 해봅니다. The official historical narrative. 공식적인 역사적인 서술은 기록은 그렇죠. 한국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 서술은 자, 주어가 나왔고요. 주어 핵은 narrative네요. 자, 그다음 including부터 within it까지가 부사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치사 including이 나왔기 때문에 명사 덩어리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the anti-North Korean rhetoric 여기까지가 명사 덩어리고요. 그다음 embed라는 동사는 embed는 형용사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자,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단어 추가는 안 되니까 한 단어라서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어형 변화해야 됩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명사를 수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자, 동사 성분이죠? embed는. 그러면 embed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 뭐라고? 분사. 분사 어떤 형태로 쓸까요? ing와 pp 중에서? pp 형태가 맞아요. 왜 pp를 쓰는지 말해볼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ing와 pp의 선택은요,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의미를 보시고 풀어야 돼요. 여기서는
삽입된이라는 형용사가 맞겠죠. 물론 목적어가 없으니까 PP다라는 설명도 가능은 하지만 불완전한 설명이에요. 의미까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목적어도 없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미상 당해야 되는 상황이죠. 포함된, 삽입된이란 뜻이 돼야 되니까요. 레토릭은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명사로도 쓰이죠. 표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주어는 어떤 단어예요? 주어의 핵은 어디입니까? 주어의 핵은 narrative고요. 그 다음 동사는 has가 되겠죠. 자, 주어와 동사의 길이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어 수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여기까지 볼게요. 자, 해석 계속 해볼게요.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적 서술, 공식적 역사적 서술은 북한의 표현, 그 안에 삽입된 북한의 표현을 포함해서 항상 개방되어 있었다. 질문 또는 의문이란 뜻입니다. 의문에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남한에서 항상. 자, 이 문장의 자, 이 문장의 의미 말해보겠습니다.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남침 북침 논란이죠. 남침 vs 북침 논란이죠. 이해했나요? 제가 한 요약을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무조건 남한이 먼저 북침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는 좌파 우파에 따라서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남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개방적으로 질문과 의문이 오갔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이 전쟁을 일으킨 주체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라는 뜻이고요. 자, 하지만 it was 아주 최근에 되어서야 뭐뭐 했다이니까요. it that이라는 강조 구문이 보이고요. not until 구문 단원이니까 당연히 not until을 써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뒤에는 not until을 먼저 쓰고요. 아주 최근이라고 했으니까 very recently가 오면 되겠죠. It was not until very recently입니다. 아유, 글씨가. 그렇죠? 자, 그 다음 embedded는 embedded라고 D를 2번 쓰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ai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는 민지가 해석해보죠. These new views and new perceptions of North Korea. 이러한 새로운 관점이나 혹은 새로운 인식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들은 특히 동사가 나오겠네요. 자유롭게 이렇게 될 수 있었다인데요. 자, air가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동사로 뜻이 있어요. air. 혹시 에어라고 on air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on air. 방송 중이란 뜻이죠. 에어가 방송하다라는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 성분이 와야 되는데, 자, 어형 변화가 핵심이거든요. be able to 다음에는 어떤 성분이 올 수 있어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에어가 방송하다라는 뜻의 능동의 동작이에요. 그러면 방송되는 게 맞을까요? 방송하는 게 맞을까요? 새로운 개념들이라는 주어가 사물이 왔으니까 되어지는 게 맞겠죠. 그럼 동사 원형으로 당하다를 써야 되니까 be aired가 되겠네요. R 2번 씁니다. aired. 잘 풀었습니다. 투부정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형태가 들어가고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가 적절해서 be aired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 be의 이시 지칭하는 대상 또는 내용을 쓰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숙제로 해주시고요. 자, 괄호 안에 우리말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이라고 했는데 아주 최근에 이건 아까 썼었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도 넘어가고요. 2번으로 3번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문맥상 빈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적으세요. 자, 이게 오늘의 핵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문주가 해석해 보죠. 첫 번째 문장. 원시인들은 살았습니다. 자연을 존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시인들은 자연을 존중했대요. 그러나가 나왔으면 현대인들은 존경하지 않겠죠. 하지만 모함에 따라 우리가 통제를 가하게 됨에 따라 환경에 이때 the environment는 어떤 단어의 대용어입니까?
무조건 바뀌죠. 자연의 해용어입니다. 자, 우리의 자연에 대한 존경은 커다란 정도로 사라지게 되었죠. 다음 not until 구문 나왔습니다. 윤혁이 해석해보죠. not until 애프터로 바꿔서 해석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not until 절이죠. did가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 도치가 일어났거든요. 여러 심각한 에너지 부족과 그리고 과도한 오염이 방해하게 되면서 일상의 삶을 방해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시작했다.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무책임한 자연 자원의 지구 자원을 사용해.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힘이라고 봤죠. 지켜져야 될 세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고 했는데 지켜져야 된다는 것의 반대 포지션이 뒤에 나오겠죠. 이렇게 될 뿐 아니라 지켜져야 된다. 그럼 이렇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죠. 사용되다, 이용되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이용되다, 사용되다? used죠. 얘는 대결 구도를 잡을 때 intact와 used가 반대 구도고요. unrestricted와 restricted가 대립상인데 이 구도는 일단 해석상 말이 안 되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사용되어야 할 대상. 보호의 반대 포지션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자, 일단 숙제는 6강까지고요.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번은 저랑 같이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